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기록과 변론 방향 검토 등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여러 가지 지병으로 돌연사의 위험이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OJ 심슨 사건까지 거론하면서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국내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OJ 심슨 사건까지 거론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OJ 심슨 사건은 OJ 심슨이 이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무죄가 선고됐는데 아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인까지 살해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불구속 재판해서 나중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실 어떤 공소사실 자체는 굉장히 혐의가 중대하지만 불구속 수사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뭐 국내 어떤 판례도 굉장히 많고요. 네. 결국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불구속 수사라는 것 자체는 우리 뭐 현재 법조 실무랄지 또 현행법상 원칙은 맞아요. 네. 그러면 사실 뭐 관련된 판례도 있고 형법의 어떤 이론적인 거 이런 부분을 하면 되는데 왜 미국의 OJ 심슨 사건까지 인용을 했을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약간 의아하고 이렇게 인용을 해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재판부를 설득할 수 네.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결국 뭐 그 보석 사유를 신청한 것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이제 방어권 보장인 것 네. 같아요. 불구속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자체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당연히 주장할 수 네. 있고 그다음에 본인 자체는 이미 조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석으로 허가가 돼서 나가더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장한 것은 이제 본인이 고령이다. 네. 그래서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결국 구치소에 있는 것보다 이제 나가서 본인의 신병을 이유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석 허가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다. 그리고 고령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하나 거론된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네. 일본은 이웃나라 일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그렇죠. 서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이제 공소장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범죄 혐의, 네. 적용 법조 이런 것을 적어서 기재해서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형사소송 규칙에 의하면 공소장에는 증거로 쓰이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아니 되고 네. 이러한 것들을 인용을 해서 공소장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법 원리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소장 자체에 왜 이런 범죄 행위를 했는지 또 거기에 관련된 참고인이랄지 그런 사람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판사로 하여금 예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증거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판사로 하여금 무죄의 심증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현행법상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 네. 그러니까 재판할 필요도 없이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데 전에 받아들인 사례는 있긴 하죠. 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자세히 적다 보니까 이미 판사가 무죄 추정 원칙을 어긋나서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을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군요. 네. 자,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 사실 47개나 되고요. 네. 이 가운데 41개가 10가지 혐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혐의,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권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은 다른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혐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일단 재판 거래와 관련된 범죄 사실이 네. 다 직권남용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직무의 범위 내에서 재판에 간섭을 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47개 중에서 41개가 직권남용죄단 말이에요. 그럼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인 걸 주장하는 거죠. 대법원장은 직무가 재판에 간섭할 수 있는 그러한 직무의 범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죄다는 취지라는 주장을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수사할 때도 주장을 했었고 또 영장 실질심사 때도 다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판 때도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을 거고 아마 보석을 청구를 했는데 보석이 만약에 뭐 네.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직권남용 쪽에서 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무죄의 가능성도 있다 생각하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석방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고 또 재판 과정을 통해서 또 증거 조사를 통해서 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는 26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신문이 진행이 되는데 네. 보석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게 변호사님의 생각이신 것 같군요.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을 요청했는데 이제 가장 주요한 보석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본인에 대해서 지병이 많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병명이 한 9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병명과 증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네. 특히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결국 돌연사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수감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돌연사 가능성이 굉장히 강조한 거죠.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병보석을 네.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판이 굉장히 좀 지연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이번에 변경이 됐고 그러다 보면 지금 지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이 15명입니다. 그 중에서 3명밖에 나오지 않았고 2명은 이제 취소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증인들이 과연 출석을 할 수 있겠느냐. 재판 만기가 구속 만기가 4월 8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안에까지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보석을 해달라. 그래서 병과 아니면 재판 지연 이런 이유로 이제 보석을 청구한 거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검찰은 뭐 이건 만성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뭐 만성 질환을 이유로 해서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아니 만성 질환으로는 보석이 거의 허가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질환을 갖고 있죠. 뭐 당뇨, 고혈압 그런 것처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징역 15년형이 선고돼서 네.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성 질환이 아니고 일시적 신체적 저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보석이 석방이 되려고 하면 이제 그 구속 이후에 어떤 변경 사유가 네.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인용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단지 4월 8일 날 구속 만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재판이 끝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직전에 이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죠.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김 지사 측에서도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도정 공백이 문제다. 뭐 이런 명분을 제시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당연히 보석은 신청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2가지 정도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에 홍준표 전 지사의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때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는데 법정 고소를 안 했어요. 그것은 도정 공백이라는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무죄다는 주장을 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재판부에는 이렇게 보석이 만약 청구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재판을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데 재판부에서 1회 재판을 한번 하고 나서 이건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네.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재판을 좀 더 해봐야 하고 유죄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보석을 보류하고 있다가 결국 선고 직전에 보석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보석 신청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들을 내리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